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강혜신입니다. 오늘 위켄드 에디션은 1, 2로 나눠야지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먼저 북한에서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좀 미국 시각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도 처음에는 한국의 발표처럼 미사일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이제 발사체들 한 개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시점이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났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또 만났습니다. 스티브 비건 미국 대북 대표가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기 직전인데 더군다나 어제 북한이 현지 시간으로 아침 9시고 로스앤젤레스 시간은 저녁이었거든요. 오늘의 미국 끝나고 나서 한참 지난 뒤였는데 그때 발사를 했을 시점이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몇 시간 뒤였습니다. 이 부분은 좀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나라가 모든 가능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과의 협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서로의 입장과 입맛에 맞게 조율하고 있는 사이에 2017년 그 당시 이제 화성 15호였었죠. 그때 이후에는 가장 심각한 무기 테스트를 한 겁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뭐 새로운 무기 테스트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뉴욕타임즈처럼 이렇게 지적을 하는 전문가들이 가장 많습니다. 이번 북한의 새로운 무기 테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업적에 위협이 되고 있다. 한마디로 북한이 왜 테스트를 했는가? 한국에서 보도하는 것과 또 미국에서 보도하는 여러 가지 입장들이 다르잖아요.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압박을 넣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이 뭐 최고인민회의 연설이라든가 이런 데서 밝힌 달라진 협상안을 들고 협상 테이블로 나오기를 원하는 것. 달라진 협상안이라는 것은 경제 제재를 아무튼 푸는 것이 될 테고요. 북한에 대한 요구를 하노이에서 했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약하게 한 것을 가지고 나와서 해라. 안 그러면 외교 정책 중에서 북한이 지금 핵 실험 모라토리움 중지를 선언을 하고 안 하고 있는데 그걸 넘버 원으로 꼽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2020년 선거 캠페인 지금 얼마 남지 않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것보다 더한 것을 할 수 있으니까 더하기 전에 좋은 그림을 가지고 청사진을 가지고 협상장으로 나와라 하는 의도라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그런 시그널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을 화나지 않게 하면서 북한도 협상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요. 분명한 것은 이렇게 나가다가는 지난번에 이제 뭐 무기 테스트를 또 했었고 불과 일주일 전에 이번에 또 했고 그렇게 될 경우 탄도미사일 테스트도 할 수 있는 전 단계라고 보는 미국 전문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 전문가라고 총칭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 어떤 기구에 누구 어떤 때는 그런 것이 분명하게 필요할 때가 있는데 너무 색다르다던가 전혀 좀 개성이 있는 시각을 내놓으면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미국 사람이 이름도 길고 생소하고 또 재단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때는 이름을 말하지 않을 때는 꼭 방송하고 주말 방송이어도 링크를 todayus.com에 올려놓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의 반응을 봐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래서 이제 북한이 지금 조정을 하고 있다는 건데 장기적으로는 이 김정은 위원장이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을 몇 번 겪어보니까 믿지 못할 사람이더라 해서 주변 인물들도 마음에 들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려는 쪽으로 선택한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들을 미국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역시 미국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곤란하게 됐죠. 문재인 대통령이야 트럼프 대통령처럼 뭐 트위터로 본인이 원하는 말만 완전히 100% 하면서 가릴 것 가리고 이런 평판의 지도자도 아닌 거고 해서 더군다나 이제 남북 긴장 완화를 서로 몇 번이나 만나서 약속을 하고 나서 이번
단거리 그 발사체가 무기가 결국은 서울과 주한 미군이 타겟이 될 수 있는 그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힘들어졌고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에 그 유엔의 식량 보고서에서 북한이 식량 사정이 너무 안 좋으니까 보통 사람들에게는 뭔가 원조를 해야지 된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뭔가 이제 그 워싱턴에 좀 북한을 좀 해줘야지 되는 게 아닌가라고 얘기하던 차에 북한이 발사체를 그냥 확 터트려 버렸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불편하다 하는 것 미국의 언론에서도 전부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 타겟 자체가 한국도 될 수 있고 미군 기지도 될 수 있고 둘 다일 수도 있고 하는 것. 의도적으로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보다는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화나게 하려고 하는 건지도 모른다. 협상장에 나오게 하는 것을 넘어서 의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화나게 해서 그게 이제 1년 반쯤 전에 Fire and Fury라고 해서 화염과 분노 이런 말을 하고 곧 그 미국이 북한에 군사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처럼 했었는데 그때처럼 트럼프 대통령을 화나게 해서 어떠한 그 장거리 테스트 하는 것까지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뭐 파이어 앤 퓨어리 발언하고 이런저런 것 하고 하면 그래? 그럼 우리도 그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그 방어 태세를 해야지 하면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화나기는커녕 미국 언론이 그 보도입니다. 미국 언론 보도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 뭐 어디 골프 치러 가면서 주말에 그러면서 그 안에서 트윗을 했는데 북한이 뭘 발사했다 이런 말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트윗에 뭐 세상은 뭐 요즘 세상은 무슨 일이든지 다 일어날 수 있다 뭐 이 정도 얘기를 하고 김정은은 북한이 얼마나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또 내가 그와 함께 with him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며 또 나와 한 약속을 깨지 않을 것이다. 딜은 협상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까지의 반응입니다. 일부 사람들, 많은 사람들, 보수로서는 많고 전체로서는 일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 편의 모든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요한 것을 다 쥐고 있고 김정은 위원장이 벌벌 떨고 있다고 하는데 미국에서 보기에는 상황은 반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벌벌 떨지는 않을지언정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선거를 치러야지 되는데 지금 국제적인 정책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다 왔다 갔다 했고 또 어제 전화 통화에 대해서 발표하는 것을 보더라도 여전히 러시아에는 이상하게 행동을 하고 또 뭐 러시아와 대적하고 있는 베네수엘라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여러 그 형편에서 유럽의 우방국들도 이젠 트럼프 대통령 노골적으로 싫어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국내의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 이외에는 그 지지 기반도 숫자는 줄어들고 있고 강도는 더 강해질 수는 있을지언정.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유일하게 지금 북한이 내가 들어오고 나서 어떤 그 탄도미사일 발사를 안 하고 있는데라고 한 것을 김정은 위원장이 확 깨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도 반응을 이게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낸 거지 뭐겠어요. 이 트윗이 조금 기다려봐라. 어떻게 그 나를 믿어봐. 뭐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요. 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절대로 그 화난 표시를 내지 않았고 일본은 별말이 없잖아요. 뭐 우리 해상에는 떨어지지 않았다 하고 일본도 사실은 그 나루히토 왕이 된 지 며칠밖에 되지 않았는데 일본으로서는 아베 신조도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을 보겠죠. 당연하겠죠. 뭐 미국에 와서 트럼프 대통령과 말하고 나서 전과는 달리 북한과 아무런 조건 없이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아베 신조 일본 총리고요. 그런데 이제 어떤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북한이 그 단거리 발사체를 좀 하늘에 띄웠다고 해서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말아라. 그럴 일이 아니다. 북한도 나름대로 좌절감의 표현이다. 경제가 어려운데 뭐가 될 줄 알았는데 완전히 뺨 맞고 하노이에서 터벅터벅 돌아갔고 뭐 60몇 시간을 기차를 타고 왔다 갔다 했다. 그렇게 됐고 해서 그런 것에 대한 좌절감의 표현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앞으로는 전에 그랬었던 것처럼 일상이 될 수 있다. 루틴이 될 수 있다. 라고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만 그 전문가들이 뭐 예상은 해보지만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맞춰서 그러나 이 김정은 위원장과 그 주변에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고노타로 일본 뭐 관방장관이라든가 강경화 외무장관이라든가 대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 뾰족한 수가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스티브 비건이 이제 그 일본과 한국에 들러서 여러 가지 그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뭔가가 좀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미국의 그 CNN의 그 외교 전문가인 그 파리드 자카리아 씨 같은 경우는 이번에 북한이 그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뒤에 하는 말이 북한은 처음부터 그 트럼프 대통령을 가지고 놀았다라고 아예 그 표현을 하고 있더군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뭐 대화한다 하고 1년 넘게 시간을 끄는 동안 북한은 그 핵탄두를 더 많이 갖게 됐고 핵 프로그램도 많이 갖게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뭐 노벨상 이런 것도 분명히 마음에 있었고 본인이 정말 그 피스메이커를 한다는 그 일념으로 이 북한에 의해서 약간 그 조종당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그 플레이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리드 자카리아가 얘기하는 건데요. 잠시 좀 들어보실까요? 파리드 As he 자카리아. said, we're this close to war. Right. It was simply because the North Koreans were testing missiles. They are now doing exactly that. They still have the 60 nuclear warheads that we think they might have. 전에 테스트했던 것과 똑같은 걸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Donald doesn't 북한이. talk about it because he thought he was going to be the peacemaker and get a deal. The love affair. Right. He fell in love. He said, 사랑에 빠졌다고 Imagine 했고요. if Barack Obama had said he had fallen in love with Grand Ayatollah.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누구죠? 이 김정은 위원장과 사랑에 빠졌다고 한 것은 마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호메이니와 이란에 사랑에 빠졌다는 것과 똑같다. 그랬으면 그때 반응을 어떻게 했겠는가. 그런 말을 하지도 않았겠지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여전히 처음부터 이 트럼프를 갖고 김정은이 놀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도 하나의 의견이고요. 그리고 가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무부, 국무부가 열심히 그 챙겨서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하려고 했었던 뭐 중국 회사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딱 그 철회해 버렸잖아요. 그 철회한 게 불과 몇 주일 전이거든요. 그때 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얘기하기를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사이가 아주 좋고 그래서 또 대통령이 지금 북한을 제재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일부 조금의 제재는 그 풀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야말로 알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뭘 아냐면요. 이 김정은과 관계가 좋고 그런 것들이 텔레비전 화면에 비춰지기에는 좋지만 뭐 핵무기 확산을 금지시킨다던가 이런 전략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알지 않았을까? 뭐 이런 얘기는 그 뉴욕타임스에 아주 그 북한을 포함해서 국제 문제에 있어서는 뭐 저널리스트 가운데서 데이빗 생얼 이 사람처럼 전문가는 없어요 아직. 그 사람이 점잖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북한은 2번의 회담에서 얻어간 것이 있다고 봅니다. 싱가포르 회담이나 하노이 회담이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단하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그 작은 경제 제재 해제 같은 것 그런 베네핏은 받기 때문에 그런 약간의 베네핏을 보고 큰 베네핏을 보려다가 실패한 뒤에는 지금은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각본으로 다시 돌아갔다. 상대를 위협을 해서
선거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알아서 하시죠. 좋은 그 협상안 들고 협상장으로 나오십시오. 미스터 프레지던트 도널드 트럼프 이게 그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북한은 뭐 지난해에도 많은 핵물질을 생산을 했으니까는요. 아무튼 그 다음 단계로 김정은 위원장이 장거리 미사일 테스트를 할 것인가.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데 그건 상당히 위험한 그 일이기는 하죠. 왜냐하면 중국도 그 정도는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일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그 테스트를 하기 전에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갔죠. 그 러시아에 가서 뭔가를 얘기를 하고 그 러시아가 또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1시간 대화한 것에서 얘기하지 않은 게 있는데요. 요즘 미국 언론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대화를 하고 만나고 하면은 클레물린의 발표를 보고 보도를 합니다. 백악관에서 자세히 얘기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요. 또 백악관에서 얘기하면 백악관 대변인의 말과 대통령이 하는 말이 다릅니다. 누구 말이 틀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어제 푸틴과 대화한 내용도 얘기하지 않는데 클레물린은 발표를 해요. 그래도 발표를 하는 거 보니까 비즈니스 라이크였고 굉장히 건설적인 대화를 했고 베네수엘라는 나중에 말씀드리겠고요. 북한에 대해서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제 제재를 풀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게 클레물린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나라가 신뢰를 가져야지 되는데 그래야만 핵무기를 파괴할 수 있고 또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번에 확 빅딜하라는 게 아니라 스텝 바이 스텝 접근이 지금 합리적이다. 이런 얘기를 푸틴이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했다고 크레물린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진보는 원하는 대로 보도를 하는데 러시아에서도 그렇고 미국이나 유럽 모든 언론에서 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금 북한과 미국과의 핵 협상에 있어서 지금 당장도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하는 게 아니라 포지셔닝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방관자나 아웃사이더나 업저버가 아니라 플레이어로 직접 들어가서 하는 지금부터 플레이어로 하는 것을 이 푸틴이 원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요, 그리고는 이 같은 얘기를 했었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말하지 않았고요. 해서 이 푸틴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고 푸틴이 그 같은 주장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하고 나서 몇 시간 뒤에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를 했다 하는 내용 전했고요. 그리고 또 어제 어떤 일도 있었냐면요. 신디 원비어, 오로 원비어의 어머니입니다. 오로 원비어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할 때 초대를 하고 했었을 때는 참 좋아했었는데 국정연설할 때도 초대했었던가요? 국정연설할 때는 초대하지 않고 말만 했었던가요? 그리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평창올림픽에 갈 때 같이 갔었던가요? 국정올림픽 때는 그때는 탈북자만 초대를 했었던가요? 아무튼 샌디 원비어 어머니가 얘기하기를 어제 허드슨 인스티튜트에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북한에 관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아돌프 히틀러에게 비유를 했어요. 그러면서 히틀러와 다른 점이 있다면 김정은은 자신의 피플들을 살해한다. 아돌프 히틀러의 살해 대상과 달랐다는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과 외교 협상을 할 수가 있느냐. 트럼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난하진 않았어요. 이것도 이제 어제 굉장히 예민한 시점이었죠. 그래서 이제 부통령의 보좌관도 갔고 탐 로즈라는 사람이 가서 아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북한과 협상을 할 때마다 인권 문제를 굉장히 철저하게 얘기를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 오로 원비어의 어머니는 평양을 악마라고 표현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악마가 어디 있겠는가. 그 어머니가 한 게 아니네요. 민주당의 상원 외교관계위원회의 한 보좌관이 얘기를 한 거네요. 미셸 셰퍼라는 사람이 얘기를 한 것이고 지금 오로 원비어 같은 경우는
미국에 와서 숨졌는데 그리고 나서 그 부모가 북한에 대해서 500만 달러를 손해배상을 500만 달러가 아니죠. 5억 달러 손해배상 청구를 소송을 해서 미국에서 뭐 북한이 이 돈을 낼 리가 없지만 내라 하고 판결을 했었죠. 그리고는 이번 주에 북한이 오히려 그 당시에 북한의 대북 대표였었던 조셉 윤 씨에게 오로 원비어를 데려가는 대신에 그동안의 병원비, 치료비 200만 달러를 갚아야지 된다 하는 청구서를 냈고, 요 조셉 윤 씨 같은 경우는 당시의 국무장관인 렉스 틸러슨에게 허락을 받았고, 렉스 틸러슨이 본인이 짐작하건대 트럼프 대통령의 허락을 받았으리라고 본다. 이런 내용이 나왔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나는 뭐 인지를 미국으로 데려오는데 돈을 한 푼도 주지 않았어. 오바마는 맨날 돈 주고 데려왔어. 이런 것을 강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돈 주지 않았다 소리는 했지만 청구서에 사인을 했다 안 했다 이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존 볼튼 같은 국가안보보좌관이 자랑스럽게 우리 청구서에 사인은 했는데 돈은 안 줬다. 이걸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그게 자랑스러워야 될 얘기입니까? 나는 정말 믿지 못할 인간이야. 미국이란 나라는 믿지 못할 국가야. 라는 것을 세상에 공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셉 윤 씨가 말한 것처럼 인보이스는 분명히 북한의 외교부에서 준 인보이스에 조셉 윤 씨가 상부의 그 허락을 받아서 사인을 하고 돈을 주지 않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안 줄 생각이었으면 사인은 왜 합니까? 어떤 형태로든. 그런 일들이 이번에 있었고요. 그리고 제임스 마티스 전 국방장관이 국방장관에서 물러나기 전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어떤 군사적인 대치로 가려는 그런 위험 상황을 완전히 대통령의 명령을 무시함으로써 여러 번 막았다. 뭐 캠프 데이비드의 여러 관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군사력 사용과 관련해서요. 거기에 뭐 군인을 보내지 않는다던가 아니면 주한 미군 가족을 한국에서 전부 철수시켜라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도 깡그리 무시해버린다던가 그런 내용도 이번 주에 발표가 됐고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의 장군이 딱 푸틴을 보고는 서로 소개하잖아요. 그 옆에 김정은 위원장이 있었어요. 며칠 전에 유튜브에 스크린 사진에 나와 있는 그 장면인데 그 장면에는 김정은 위원장 없던가요?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이 무슨 장군입니다. 무슨 장군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그 장군의 손은 안 보였어요. 그게 이제 비디오를 캡처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딱 그 장군이 거수경례를 양복을 입은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딱 거수경례를 붙이니까 푸틴이 이렇게 웃으면서 악수로 답례를 하는 이것도 미국에서 많이 비교가 됐거든요. 왜냐하면 똑같은 장면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었을 때 트럼프 대통령 뭐 앞뒤 가릴 것 없이 딱 거수경례를 붙였고 그게 문제가 되자 나중에 백악관에서 그거 너무 당연한 거다 의전상. 그런데 의전상 당연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보통 이쪽에 군통수권자고 양복을 입고 있었고 군복을 입지 않았고 그 군인들끼리의 이 거수경례로 답하는 그게 아니고 또 직책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튼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은 일단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 없이 그냥 김정은과 나는 좋은 관계고 회담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했지만 이제 구체적인 반응이 중간중간 나오면서 서로 공을 지금 던지고 받고 주고 받고 주고 받고 하는 것인데 그다지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불과 몇 개월 전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포기를 하고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해주는 게 그게 트럼프 대통령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립니다.